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부채한도 협상 결과가 나오고요. 또 6월에는 FOMC 회의부터 CPI 지수 발표까지 나름대로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금종욱 전문가님 모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 한 줄 평은 이제 매도세도 사라진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전에 이제 미준 씨가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며칠 동안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엔비디아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 흐름은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은 좀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좀 전에 이제 하원에서 이제 부채한도 협상 통과가 좀 돼서 좀 그거에 따른 호재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소폭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도 뭐 최근에 좀 못 넘었었던 860선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종가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래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좀 적은 거래대금. 그래서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은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고, 코스피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쪽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제 이제 고점을 살짝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진 흐름에서 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지지할 만한 구간들이 좀 있어요. 2,550포인트라든지 그리고 뭐 2,500선 자리도 뭐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이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이런 걸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제 매수를 좀 놓치셨던 반도체 업종도 한번 좀 공략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어제는 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또 괜찮게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이때까지 좀 못 올랐었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860포인트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2,550선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좀 매수세가 좀 없는 분위기라서 좀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좀 있을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FOMC 회의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이런 좀 조용한 시장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방금 전에 이제 하원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소폭 상승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CPI 지수 발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가져가면서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의료기기 같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도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불 켜줄지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두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도 저희가 함께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들 한번 포착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과 섹터들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뭐 레드액
과 협력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주로 나무 기술이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저도 좀 뒤늦게 뉴스를 좀 봐서 이게 좀 정확하게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는 좀 파악이 좀 잘 안 됐는데, 일단 뭐 급등이 좀 나왔었고, 관련주로 이제 나무 기술과 솔트웨어, 그리고 가비아, 이런 종목들이 레딧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아마, 예전에 이제 관계를 맺었었던, 그런 회사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상한가가 지금, 말씀드리는 11시 부근에서 좀 풀렸습니다. 이제 분봉에서 보시면은 계속 상한가 유지하다가 좀 풀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한가 풀렸을 때는 좀 빠르게 상한가를 다시 말아야지, 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하락했었던 역배열 자리에서 상승으로 좀 말아 올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좀 시총이 좀 낮은 회사입니다.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되고 솔트웨어도 한 400억 정도의 시총이 좀 낮은 회사예요. 가비아가 한 1,600억 정도로 그나마 좀 낮긴 한데, 이렇게 좀 시총 낮은 회사들은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잔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상한가 잔량이 얼마 없었을 때는 이렇게 좀 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상한가 풀리는 자리에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호재 자체도 이렇게 이게 좀 강하게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올랐었던 지지 자리, 이런 지지 자리가 한 2,800원 정도? 2,800원에서 2,850원 정도의 지지선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저항선 자리 역할을 할 거고, 이미 좀 뚫었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2,850원, 2,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제 상한가를 빨리 못 닫으면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5호장까지는 지켜보시되, 좀 상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나무 기술이 상한가를 못 닫으면은 이제 솔트웨어도 좀 조정폭이 좀 크죠. 아무래도 대장주가 상한가를 빨리 못 닫으면 이제 2등주, 3등주는 더 빠지기 때문에 일단 솔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무 기술이 상한가를 다시 못 닫으면은 일단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상한가를 다시 못 닫았을 때는 좀 당분간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갔었을 때는 내일장, 뭐 금요일이라서 갭이 떴을 때는 좀 뭐 아침 시가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햇 협력 관련주로서 나무 기술이 오늘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항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이슈의 호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장 오후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강한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자, 어제도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로 인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 좀 드렸다시피 이슬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들지 못할 정도로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수화학이 이제 대체로 다시 한번 또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갭상승으로 좀 떴기 때문에 좀 조정시,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이 좀 좋긴 한데, 원체 또 바로 점 상한가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수화학도 아침부터 그냥 바로 슈팅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신고가 자리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좀 불안불안하고, 역시나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한 12,000원,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를 좀 지지해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어제가 2,4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3,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상승세가 이제 더 유지가 좀 되려면은 오늘 좀 상한가 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내일 정도에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말씀드린 요 저항선 라인, 한 32,000원 정도를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좀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아마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어제도 이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어제 오늘 좀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내일 차익 실현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스페셜 케미컬이 내일도 이제 수점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수화학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상한가를 바로 못 들어가고 아니면은 갭 뜨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수화학도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수화학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세 스페셜티 케미칼 이름이 좀 이미 잘 안 붙는데 유종목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주도 테마가 좀 없다 보니까 이수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이 좀 상승이 좀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내일장에서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으로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5호장의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또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 뛰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좀 관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 상한가를 이뤄내면서 어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던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대응 전략들 이수화학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시그널 더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10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13%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 시그널로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루닛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로 제가 일단 5월 달부터 좀 강조해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거의 이제 10만 원 부분까지 또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이제 제가 공략적으로 드렸었던 구간이 6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6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이제 의료 AI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관심을 좀 받아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20일선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직전 자리 고점을 좀 뚫어주는 흐름으로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벌써 이제 10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왔고 뭐 아직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저항선 자리를 뚫었을 때 요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었을 때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새롭게 또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새로운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매일 요 관련해서 이렇게 지지 저항선 라인이 나와 있는 차트를 매일 이제 거래대금 50억 이상씩 나오는 종목들을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지 저항 라인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매매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공부 차원에서 정보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매일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영상만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거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차트를 지지 저항 라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영상에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루닛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일본 국립암센터 동부병원하고 AI 병리학 맞선 잡았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뭐 기존부터 이제 루닛에 관련된 내용들은 호재 내용들은 꾸준히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실적적인 면에서도 해외 매출이 좀 대부분이라서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렸었고 뭐 일단 뭐 정확하게 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프로그램이라서 뭐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도 일단 유닛이 일단 의료 AI 쪽에서 이제 쓰이는 이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영상도 좀 보시고 의료 AI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꼭 루닛뿐만 아니라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뷰노라는 종목도 다 의료 AI 쪽에 좀 들어가는 종목인데 매출적인 면에서는 일단 저는 유닛이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탑픽주로는 유닛을 좀 드렸고요. 뭐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역시나 좀 나와주면서 신고가 좀 찍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 찍어주는 종목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 영역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거래 대금 터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빠지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지하는 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는 재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역시나 좀 눌렸을 때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재매수 타이밍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10일에 루닛을 공략을 해서 그 이후로 쭉쭉 올라서 오늘 13%가량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 동영상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차트 기술 배워서 내 종목에 배워보고 싶다,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그널들 한번 잡아봤고요. 하락 시그널도 포착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좀 피델릭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 제재 관련해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뭐 중국 관련된 반도체 업종인데, 이 종목은 좀, 어제도 이제 윗골에 달고 좀 밀렸죠. 근데,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140억 정도 아마 종가로 보더라도 뭐 200억 이상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상승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아마 좀 재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밍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1,800원 요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래 꼬리 좀 달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 좀 드린 대로 하락했었을 때도 이제 지지하는 구간, 거래 대금이 없으면서 지지하는 구간에서 좀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제 매수 타이밍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 후에 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뭐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좀 마찰로 인해서 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여기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좀 말씀드린 대로 한 1,8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전고점까지 돌파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했었을 때는 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한 2,000원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세는 거래 대금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뉴스 이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을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등 시에는 2,000원 부근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이 좀 안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하로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델리스 급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1,8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반등 한번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거래대금과 함께 재공략 지점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실리콘투 어제 또 12%가량 상승 만들면서 신고가 만들어냈고요. 대원미디어도 지금 박스권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략했던 종목 휴비츠 2% 수익 중이고요. 엊그제 공략했던 종목 KH바텍도 5% 수익권인데요.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역시 좀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크게 터지는 구간에서 관망을 했다가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왔던 종목인데 여전히 상승 시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전일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했을 때 이제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70억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상승한 이후에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은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상승이 좀 여러 번 좀 나오면은 일단은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상승 한번 눌림 이후에 재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도 6,000원 정도까지는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6,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여기서 오래전에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아직은 뭐 5,0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 중에서는 실리콘2가 아직은 대장주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눌리는 자리, 거래 대금 없이 좀 눌리는 자리에서는 한번 제공력 자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어미디어, 아직 뭐 박스권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도 17,000원 자리를 돌파할 듯 하다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6월 6일날, 디아블로4, 출시 앞두고 나서, 호재가, 어떻게 보면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좀 출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디아블로4에 대한 뉴스는 나와지고 있고, 평가도 좋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이 종목이 뭐, 100%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게임을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쓰시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용으로는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닐 거예요. 근데, 테마주라는 게 어쨌든 뭐 이슈가 됐었을 때, 관심주로 좀 엮였을 때는 뭐 급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 박스권 자리 돌파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월요일 날까지는 아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H바텍은 이렇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뭐 아직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폴드 관련해서 이제 여름에 이제 출시 새로운 Z 플립 5라든지 Z 폴더 5 이런 상품들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조금 여유 두고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전의 저항선 라인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기대 해보실 수 있고 슈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한 이후에 제가 공략 자리를 잡아드린 게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이제 확 줄어든 자리 그런 자리에서 어제 지수적 반등을 좀 노려봤던 종목이고 뭐 오늘 좀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상승이 좀 나온다. 말씀 좀 드렸는데 슈비츠도 역시나 광학 의료기기 관련주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임플란트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21선 자리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한 18,000원, 19,000원 이상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18,000원 좀 짧고 19,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21선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2만 원 이상도 일단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지속적으로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새롭게 하나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 주신 김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6월 대응 전략들 저희와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금정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정욱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나 좀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들 오늘 리뷰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두 가지 종목 모두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ST큐브 먼저 살펴볼게요. 저희가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1월 11일에 처음 공략했고 7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앱클론도 칼티, CART 기술을 배워보면서 1월 11일 같은 날 공략을 해서 111%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제 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다음에 1월부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특히 IT를 이제 대표하는 업종이 떴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크게 잠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업종도 이번 터닝과 함께 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난 4월에 현재 아마케, 그다음에 6월 초에 이번 주에 열릴 현재 임상 종양학회 이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아직 그 지난 4월에 대한 모멘텀들은 크게 없었지만은 이번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장세와 함께 어떤 그 폭발적인 시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쪽 부분들이 현재 시세다운 시세를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종목 SQ하고 에클론 이런 것을 현재 찍어서 제시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에 임상 종양학회에서 SQ하고 에클론은 현재 어떻게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SQ 같은 경우는 현재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이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 면역 세포에 대항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현재 수용체가 있는데 이걸 차단하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PD1, PDL1 이런 부분들의 어떤 특화된 기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성능이 좋고 현재 바이오마커의 효능이 극대화된 부분들을 S큐브에서는 발견을 해서 요거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 일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현재 키투르다는 임상에 성공을 해서 20조, 이게 1년에 20조, 30조만 단일 품목으로 현재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이기 때문에 일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술 로열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약간 장기적인 성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뜨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곧 뜰 확률이 많다.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나서 이렇게 오르고 오르내림을 계속해서 반복을 좀 했지만은 최근의 흐름들은 그렇게 약간 폭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이중바닥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돌파 시도가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돌파가 일어난다면은 이번에 이제 5개월 동안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터닝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S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한번 큰 시세를 보여줬고 큰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게 이제 3파동의 어떤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했던 패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시총이 약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가 현재 두각이 됐을 때는 S큐브가 현재 시총하고 상관없이 큰 어떤 시세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 이제 에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에클론이라는 종목은 현재 현재 CRT 기술이죠. 이게 다시 말해서 면역 세포에다가 특수한 어떤 그 현재 수용체이죠. 그 암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수용체의 어떤 DNA에서 편집 기술을 통해서 장착해서 외부에서 배양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한 번 투여만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킴리에란 외국의 제품이 국내 수입이 들어왔는데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보험 수가가 주사 한 방에 4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효능이 굉장히 큰 부분의 꿈의 항암제인데 그 어떤 치료 기전보다 더 부작용도 좋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이 임상 일상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이번 데이터 발표가 앞두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굴하는 혁신 신약의 1호들이 현재 서서히 유용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이 이제 폭발을 하면은 시세가 날 줄 확률이 많은데 차트로 보면은 한번 바닥에서는 크게 올라왔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행보하고 있고 행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급락을 이겨내는 부분들은 절반까지 반등을 해주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절반을 돌파를 했을 때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뭐 크게 시세를 안 났지만은 현재 시세 난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뭐 자랑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현재 시세가 나려고 했을 때 임박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 해서 에클론하고 SQ 물론 이제 바닥에서 하신 분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50% 이상 100% 낮지만은 이걸로 이렇게 반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2배, 4배, 8배 이렇게 가기도 하고 물론 빠질 때는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가기도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은 이제 터닝하는 글로벌 신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6월 초 이번 주에 발표 조만간 뉴스가 한번 나올 줄 겁니다.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혁신 신약의 1호라고 할 수 있는 에클론과 ST큐브 두 가지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시세를 받지 못했을 때 주목하면 좋을 종목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대응 전략들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뉴플렉스입니다. XR과 전장용 FPCB를 만드는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2.6%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정말 오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인 박스권 속에서 일정 부분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격이 7,300원 부근인데 메리츠증권에서도 7,000원에서 8,400원으로 목표 주가를 20%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넘긴 상황인데 주요 제품 또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뉴플렉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이름이 플렉스잖아요. 이거 구부러진 거니까 아하 FPCB 딱 맞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뉴페이스인데 보통 FPCB 양산 그 현재 PCB도 마찬가지지만은 종류가 뭐냐면은 양면의 회로를 만드는 양면 FPCB가 있고 여러 개의 어떤 층을 만드는 고다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다층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지금의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스페타시스죠. 그런데 연성 에어로게판에서도 똑같이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용 이제 PCB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빌드업 FCB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 장착이 되는 FPCB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의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술력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구글도 현재 구글도 이제 픽셀폰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벤더를 통해서 벤더에 여기 FPCB에 납품을 하고 있고, 물론 매출이 그렇게 많이 없죠. 애플하고 삼성 폰에 비해서 약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올해 한 10개에서 15개 종류의 어떤 현재 전기차에 납품이 되는 각종 부품에 납품이 되는 FCB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 두 개보다 더 큰 재료 같은 경우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플에서 이번에 이제 XR 기기가 나옵니다. 근데 XR 기기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메타에서 나오는 오큘리스를 인수를 했고, 상품이 오큘리스 상품이 퀘스트라는 상품인데. 퀘스트라는 상품이 퀘스트 1, 2인데 현재 1, 2가 연달아 히트를 좀 했죠. 여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작년에 좀 납품이 됐던 퀘스트 프로는 약간 뭐 인기가 약간 시들해지지만은 올해 출시가 될 수 있는 퀘스트 3 부분에 대한 납품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안경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애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VR도 있지만은 또 AR과 접목된 XR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납품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일단은 모멘텀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로벌 XR 디바이스 시장들이 VR, AR을 통해서 2023년 서서히 지금 현재 메타에서 오큘러스에서 나오는 퀘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게 시장의 한 80% 장악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애플이 이제 도전장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 기술력이 XR 기계에서 현재 발휘하고 있고 올해 현재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품주에서도 시세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이제 몰리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대 양봉 한 6% 이상 좀 떴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양봉에서 양봉의 중심만 약간 지켜주면은 현재 이런 부분들은 추세는 유효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랜 동안 이 박스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저점은 수평 추세선에 좀 해당이 되고 고점은 현재 경사각 추세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시세라는 것은 장대 양봉, 숨구르기 속임수 음봉 뒤에 본격적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음양봉 패턴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약간 눌림목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뭐 대규모 매집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입질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XR 기기에 대한 어떤 쇠주로 좀 찾으신 분들은 뉴플렉스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전망과 함께 XR과 MR 등 여러 가지 이 가상현실 기술들이 더해진다면 더 폭발적인 시세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요. 관련주로서 뉴플렉스 당분간은 이 숨고르기를 가져간 이후에 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TLB입니다. 메모리 모듈과 SSD 모듈용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2%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5월 19일에 급등을 보이면서 15%가량 올랐고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2주가량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정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한번 짚어보고요. 일단 PCB 업체인 이 TLB가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을 이제 양산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 DDR5부터 메모리 모듈까지 매출이 크게 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은 약간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데 TLB의 어떤 그 현재 주요 제품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만들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그러니까 휘발성 메모리죠. 그다음에 저장용 현재 부분들을 낸드 플래시라고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근데 그 현재 D램의 발전 단계가 지금 DDR4까지 왔습니다. DDR5 부분들이 현재 출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용, 노트북용, 서버용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상용화 단계에 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장 DDR5에 대한 수혜주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런 HDD에서 SSD로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PCB 관련된 기판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여러 가지 뭐 장착된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음 장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DDR5하고 DDR4하고 현재 전혀 다른 부분들은 PMIC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를 내장하느냐 내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내장하고 나서 이쪽 관련된 캐패시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비코 전자도 이제 수혜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PCB 기판은 이렇게 생긴 건데
PC 안에 뜯어보면 이런 기판 있죠. 아래 그 금주가 생긴 걸 이렇게 끼워 넣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현재 하드디스크 부분들이 컴퓨터 본체가 다 투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한번 이거 보면 이게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컴퓨터가 켜졌을 때만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또 단가가 좀 높겠죠, 당연히. PCB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현재 DDR5 했던 그 부분들이 DDR4를 완벽하게 대체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DDR5가 어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구세주로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장 넘기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랜드 플래시 부분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 USB도 다 요겁니다. 이거는 영구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컴퓨터 본체를 보면 드륵하고 이렇게 소리 나면서 작동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거 부분들이 HDD인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부분들이 SSD입니다. SSD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 주로 C 드라이브는 SSD하고 D 드라이브는 HDD인데 성능이 훨씬 좋은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기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현재 닫힌 기판이죠. 기판을 여러 개 하는 것들에 구멍을 뚫고 비호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셔도 된다. 그러니까 닫힌 기판을 여러 가지 기술, 특허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LB의 현재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이제 이중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가 나왔던 과정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숨고르기 단계입니다. 숨고르기 단계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음봉째, 4음봉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첫 양봉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끝자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LB는 메모리 모듈, 그다음에 SSD 모듈 부분에 대한 특화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재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교체 수기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려주면서 PC 기판의 또 수혜주로 또 떠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6월을 맞이하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DDR5 관련주들 속에서 메모리 모듈과 SSD 모듈과 더해져서 앞으로 AI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TLB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텔레치스입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드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0.7%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또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아준 이후에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점쳐보고요. LX 세미콘 등을 주요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객사들을 보유했거든요. 자세한 기업 설명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1월달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텔레치스,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뭐 이런 같은 부분인데 칩셋 미디어는 영상 IP 관련된 제가 그 설계 자산 팹리스 기업이라 하는데 텔레치스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제 그 부분의 어떤 그 현재 팹리스입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외주를 줘서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외주를 줘서 만든 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존에는 현재 그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이 있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고 옆에 라디오 있고 이렇게 옛날 뭐 이렇게 카스테이프 있는 데가 내비게이션 자리로 바뀌면서 모든 정보가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는 작업. 엔터테인먼트까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주목할 트렌드 부분들은 스마트 콕핏이라 해가지고 스마트 기존으로 모든 것이 하나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디지털 클러스터 개념하고도 같은데 이렇게 디지털 관련된 계기판 이런 것들이 계속 합성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여기에 장착이 되는데, 여기에 단순히 내비게이션, 뭐 디지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도 들어와 주고 있고, 여기에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해서 장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인포메이션을 장착하는 어떤 쟁탈 전,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 체제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것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텔레시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현재 그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렌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다른 트렌드의 변화는 HUD라고 해서 고급 승용차에서는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유리창면을 비추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를 쏴서 이렇게 실제로 비춥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과 같이 연동이 되고 나중에 가상 환경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현재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HUD에 대한 그 현재 반도체 부분도 생산을 현재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현재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이라 해서 카메라, 자동차에 대한 전방 좌우의 카메라 모습을 그대로 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반도체도 계속해서 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각종 현재 라이다 센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카메라 모드와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인포테인먼트에 모두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냐면은, 지금 텔레칩스가 단순하게 내비게이션에 장착하는 현재 부분의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첨가하면서 요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어떤 개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요거는 기존에는 디지털 어떤 클러스터, 계기판을 뭐 디지털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디지털 기능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현재 자율주행까지 장착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돌핀이라는 어떤 반도체 칩을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반도체 기판이 있으면은 이 안에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들은 현재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담당이 되는 것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시스의 성장성은 약간 높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국내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메이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메이커로 계속 납품이 되고 있고, 실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칩셋 미디어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는데, 텔레시스는 전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슈팅이 저는 들어올 거로 좀 생각이 되고, 1차 상승의 층상단에서 한번 슈팅이 되다가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됐을 때는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는 현재 텔레시스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를 살펴봤었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시세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텔레칩스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임상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